안녕하세요. 북슬라이드입니다.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라는 책을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정주영이 지었고요. 10여 년을 괴롭혔던 낭독증을 극복하고 베스트셀러 저자가 된 예술영화 제작자입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회는 평균적인 시기에 가장 빛나는 사람을 찾고 승자와 패자를 나누지만 그 사회가 보내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허커비의 곡선처럼 모든 빛은 상당히 다양하게 그리고 다르게 켜집니다. 그리고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각자의 성적표에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키신저가 만난 놀라운 힘이 될 수 있고 사회가 예상한 대로 번아웃되어 나가떨어지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드는 생각은 팩트보다는 바라보는 관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창문에 어떤 색의 컬러를 입히느냐에 따라서 밖의 풍경이 달라 보인다는 거죠. 내가 창문을 잿빛으로 코팅해 놓으면 세상은 당연히 잿빛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긍정의 색으로 코팅을 해 놓으면 세상은 역시 아름답게 보이겠죠. 이거하고 같은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하버드에서 가장 인상적이면서도 가장 폐쇄적인 공간으로 같이 들어가 보자. 하버드 졸업장에 가장 빛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들의 끈기와 열정 그리고 뛰어난 학식에 가장 많은 돈을 부를 줄 아는 곳은 월스트리트입니다. 그렇죠. 세계적으로 뛰어난 엘리트들만 모여있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그 월스트리트를 정복하기 위해 미래의 월가 스타들이 하버드 졸업장 이후를 계획하며 만든 조직이 블랙 다이아몬드입니다. 그곳은 가장 폐쇄적인 공간으로 월가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하버드대 학생들 중에서 엘리트들로 뭉쳐 있습니다. 블랙 다이아몬드에 들어가려면 하버드 입학장에도 한 가지 특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버드 등록금 1년치를 걸고 가장 위험한 투자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참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가 경진대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식 갖고 이제 얼마큼 이익을 내는지 하버드를 졸업할 때까지 그 돈을 찾을 수가 없게 되고요. 이것은 케빈 루스는 이 모임에 들어가 있을 때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융예고수들로 월스트리트를 인생의 종착지로 여겨온 이들입니다. 심지어 벤저민 그레미엄의 현명한 투자자, 그 전설적인 투자가죠,를 베개 밑에 자고 워렌 버핏과 조지 소로스의 포스터를 벽에 붙여놓기도 하며 중학교 때 는 엑셀 단축키를 익히며 시간을 보낸 친구들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에도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었고 얘기를 나눌 때면 금융업계의 도덕성을 옹호하곤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블랙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요번에 처음 알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월스트리트에서 성공하는 꿈을 꾸고 당연히 이제 진짜 엄청난 부를 축적하지만 그 월가에서도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아이비리거, 소위 말하는 한국에서 얘기하면 스카이대 아이비리거 출신들이 많은 것도 분명한 현실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제가 자료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분야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의기관리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얼마나 많은 맥케던과 그로테덴트들이 스스로를 낮추고 무언가를 포기해버렸을까요? 보통 학생들도 여러 분야가 아닌 한 분야를 학자처럼 생각하고 깊이 이해하면 맥케던과 크로덴턴트가 발견한 것이 가능하다는 게 하버드에서 발견한 가드너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분야 저 분야에 4,000km를 잘 돌아다니며 안정적인 미소를 띠고 있는 미술명문대학의 많은 학생들보다 실제로 48,000km의 길을 따라가며 한 분야에서 위대한 발견을 한 맥커던 같은 단 한 명의 인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4,000km를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는 사람보다 한 분야만 에고스로 48,000km를 따라가면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단 한 명의 인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인재는 시대의 신호에 갇혀있지 않고 새로운 신호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인재 영입을 지시하면서 천재 한 명이 10,000명을 먹여 살린다 이렇게 이야기한 글이 떠올랐습니다.
다음과 보겠습니다. 거의 한 세기에 가까웠던 질문이 풀렸습니다. 하버드에서 배우는 지식을 어떻게 가장 완전하게 흡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버드와 상관없이 그 분야를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소중하게 지켜가는가를 결정합니다. 그게 성취를 만드는 전부입니다. 세계 최고의 학자들은 예외 없이 이 누적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 분야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노력보다 노력의 정도가 같더라도 얼마나 장기간 그 분야에 몸을 담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수백 건의 논문들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학자들은 이것을 간격 효과라고 부릅니다. 간격 효과는 당신이 어느 분야에 있던 간에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분야에 대해서 정통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1만 시간의 법칙과 비슷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1만 시간의 법칙이 당연히 통하는 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기 제가 잠깐 기술에 나왔는데요. 1만 시간의 법칙은 10년의 법칙이라고도 불리고 한 가지 일에 큰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1만 시간 동안 학습과 경험을 통한 사전 준비 또는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대략 하루 4시간으로 계산하면 10여 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년의 법칙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는 또한 이제 아주 작은 습관입이라는 책을 보면 그것도 이제 베스트셀러인데 거기에 나오는 저자는 또 1만 시간의 법칙이 유효하지 않다는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심 있는 분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란 책도 읽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요약을 하면은요, 평균이라는 숫자에 속지 말고 평균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평균보다는 중위값이 더 의미가 있는 거죠. 따지면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부정적인 메시지를 차단하며, 즉 윈도우에 어떤 색깔을 입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 깊이 있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자. 그래서 윈도우에 밝은 색으로 코팅해서 세상을 부정적인 사실들이 있더라도 밝은 면을 바라보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